봄철 전남의 부동산 거래량이 반짝 상승했지만 회복세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남의 부동산 시장 상황을 들여다봤습니다. 전남 작은섬 지역 주민들의 정주 여건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10명 미만의 주민이 살고 있는 섬 16곳에 앞으로 5년 동안 국비 140여억 원이 지원됩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아열대 장목 재배가 늘고 있습니다. 고흥에서는 커피 수확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본인이 암투병을 하면서도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20년 가까이 돌보고 있는 딸이 있습니다. 사연의 주인공 조혜경 씨를 만나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전남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봄철 반짝 반등도 회복세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순천 신대지구 아파트 단지 일대입니다. 지난해 최대 5억 원을 호가하던 일부 아파트 가격은 최근 4억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고금리 현상의 여파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전남의 아파트 평균 거래 가격을 살펴봤더니 1년 전보다 1,000만 원 정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수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거래량도 덩달아 감소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거래량을 살펴보면 1, 2년 전과 비교했을 때 반토막 수준입니다. 특히 지난 1월은 최근 20년 사이 역대 최저점을 찍었던 2006년 1월과 비슷한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과 집값이 비싸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나마 지난달 거래량이 소폭 증가했지만 학교 개학 시기와 맞물려 이사하는 현상이 생겼을 뿐 이른바 반짝 증가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2, 3월에는 조금 반등이 됐었어요. 금매가 조금 소진이 됐어요. 입학철에 4월 달에는 오히려 지금 1월 달 못지않게 부진했어요. 전문가들은 여전히 미국 연방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남아있는 만큼 당분간 회복세로 돌아서기는 어렵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반등이 일어났다라고 해서 이제 하락세가 멈춘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그리고 금리 인상 기조가 여전히 유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반등이 일어났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 규제에 이은 고금리 현상의 여파로 한파가 불어닥친 부동산 시장. 특히 지방은 미분양 물량도 문제로 남아있어 당분간은 상승세로 돌아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10명 미만 주민이 살고 있는 전남의 작은 섬에 앞으로 5년 동안 국비가 지원됩니다. 전남도는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작은 섬 공도 방지 사업에 16개 섬이 선정돼 국비 143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정으로 고흥과 영광, 완도, 진도와 신안 등 5개 지역 섬에는 식수 확보와 전력 발전 등 정주 여건 개선에 필요한 시설 구축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전남도가 재능 있는 여성 인재들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맞춤 지원에 나섭니다. 전남도는 일자리 취업 지원을 위한 3단계 시스템을 마련하고 맞춤형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1단계로는 경력 단절 여성에게 구직 활동비가 지원되고 2단계와 3단계에서는 여성이 경력을 쌓고 실제 취업까지 할 수 있도록 고용기업의 장려금이 지원됩니다. 전남도가 탄소 중립과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말까지 하루 전기 1kW시 줄이기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실천할 수 있는 주요 내용은 사용하지 않는 조명 끄고 플러그 뽑기, LED 등 고효율 조명 사용하기, 냉장고 냉장실 20% 비우기 등입니다. 전남도는 캠페인 참여를 통해 4인 가구 한 가족당 월 7,500원을 절감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지구온난화 등으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아열대 장목 재배가 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같은 적도 지역에서 주로 생산되는 커피 농사도 최근 늘고 있는데요. 전국에서 생산 농가가 가장 많은 고흥의 커피 수확 현장을 김신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나무마다 빨갛게 익은 열매가 탐스럽게 달려 있습니다. 원두를 겹겹이 싸고 있는 커피 열매, 커피 체리입니다.
지난달 말부터 고흥에서 본격적인 커피 체리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4월부터 6월까지가 열매가 가장 잘 익는 시기입니다. 이 열매의 껍질을 벗겨 건조하고 볶는 과정을 거치면 원두가 되는 겁니다. 작년에 꽃이 많이 와가지고 올해 적황은 좋습니다. 재작년에 비해서는 작년에 꽃이 많이 와가지고 올해는 이렇게 빨갛게 생긴 커피 체리처럼 500kg 이상 저희는 수확을 할 것 같습니다. 고흥에서 아열대 작목 가운데 하나로 커피나무를 육성하기 시작한 건 2011년쯤. 일조량이 많고 따뜻한 날씨에 커피가 새로운 소득 작목이 될 거라 판단한 겁니다. 국내 사례가 없다 보니 시행착오를 거쳐왔고 현재는 약 20개 농가에서 커피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로 지난 2018년 10곳 미만에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최근에는 새로운 도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열매 발효 과정에 고흥 특산물인 유자를 첨가해 원두 자체에 유자향이 나는 커피를 개발하는 겁니다. 생산량이 이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늘릴 수는 없고 결국은 얘를 품질을 더 올리거나 좀 더 특이한 커피를 만들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가격을 부가가치를 올리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겠다. 생산부터 가공, 국내산 커피 판매, 그리고 농장 체험과 신제품 개발에 이르기까지 커피가 고흥의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지역의 가슴 따뜻한 소식을 찾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김민재 아나운서는 어느 날 암 진단을 받으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일단 많이 당황스러울 것 같고요. 그리고 암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좀 많이 놀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양천구에서는 본인이 암투병을 하는 와중에도 전신마비로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18년째 봉양하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김진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올해 41살인 조혜경 씨. 조혜경 씨의 주요 일과는 침대에 누워있는 어머니를 돌보는 일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몸이 불편해진 어머니를 미혼 시절부터 돌보기 시작한 게 어느덧 18년째. 조 씨는 지난해 유방암 진단 이후 항암 치료를 이어오다 올해 초 수술을 받았습니다. 아직 항암 치료가 남아있는 상황임에도 조 씨는 어머니를 봉양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힘들다는 거 일일이 다 얘기하자면 뭐 진짜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많지만 가족이잖아요, 선생님. 엄마라서. 손 못 쓰는 엄마지만 그냥 지금은 시집 가서도 우리 엄마랑 같이 살 수 있구나. 그냥 곁에 계시는 것만으로도 그냥 좋은 것 같아요. 조 씨의 사연을 전해들은 양천구는 어버이날을 맞아 조 씨의 효행을 표창했습니다. 본인이 아픈 상황에서도 초등학생 자녀 2명과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는 조 씨의 효행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전문간호사 선생님이 65세 이상 어르신들 가정 방문하면서 건강 체크하고 계속 관리하시는데 그때 만난 어르신의 따님이 굉장히 효녀라고 제가 이제 효행자 우리 동에 누가 있을까 추천해달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난 사람으로 추천해 주셔가지고 가족과 함께할 수 있어 행복하다는 조혜경 씨. 조혜경 씨에게 가족은 힘든 순간을 이겨내게 하는 버팀목입니다. 실질적으로 함께 사는 저희 남편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엄마를 끝까지 지키지 않았을까, 함께 할 수 있었지 않을까 너무 감사해요. 이거 포기해야 되나 할 때가 많았는데 옆에서 다독거려주고 포기하지 말라고 어머님 함께 지켜줘서 우리 신랑한테 너무 고마워요.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진도 불무도 인근 해상을 운항하던 선박에서 침수가 발생해 목포해경이 구조에 나섰습니다. 목포해경은 10일 아침 9시쯤 진도 불무도 인근 해상에서 5명이 타고 있는 10톤급 어선의 기관실에 물이 차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승선원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해경은 배수 펌프를 가동해 침수 선박에서 바닷물을 빼낸 뒤 가까운 항구로 선박을 예인했습니다. 친부 살해 혐의로 20년 넘게 복역하고 있는 무기수 김신혜 씨의 재심 재판이 1년 만에 재개됩니다. 김 씨의 재심 재판은 오는 24일 오전 10시 광주지법 해남지원 1호 법정에서 형사 일부 심리로 열릴 예정입니다.
재심 과정에서는 피고인 신원 확인 등 인정신문 절차를 다시 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 씨는 지난 2000년 3월 전남 완도에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경찰이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광양시 한 간부 공무원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광양경찰서는 지난달 말 공무원 A씨가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고발장에는 A씨가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최근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으며 조만간 당사자들을 소환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앞서 광양시는 이와 관련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10여 년 동안 문을 닫았던 광양 진상 오일시장이 재개장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진상 오일시장은 지난 2009년 집중호우로 시장 기능이 상실된 뒤 운영을 멈췄다가 현대화 사업 등을 거쳐 다시 문을 열게 됐습니다. 시장에는 점포 8곳과 노점 42곳, 주차장 등이 마련되어 있으며 5일장 장날은 끝자리 3일과 8일입니다. 지난주 내린 호우로 고흥 지역 지방 상수원 7곳이 모두 저수율 100%를 회복했습니다. 고흥군은 지난 3일부터 닷새 동안 고흥 16개 읍면에 평균 223mm의 비가 내렸고 영남면에서는 가장 많은 양인 358mm가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강수로 60%대를 보였던 복내 예내수원지를 포함한 모든 상수원이 저수율을 회복하면서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여수시립미술관 건립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통과했습니다. 여수시는 앞으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친 뒤 건축 실시설계 용역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해 오는 2026년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웅천 망마공원에 들어서는 여수시립미술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전시실과 수장구, 체험교육실 등이 갖춰질 예정입니다. 목포대학교 지역산업연구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목포대는 10일 남학캠퍼스 일대에서 지역산업연구소 개소식을 갖고 미래 신산업과 첨단 운송기기, 에너지, 바이오메디컬 등 모두 5개 분과를 구성해 지자체 역점 사업이나 지역 산업의 기획 또는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산업연구소는 주로 전남 서남권의 현안 문제 해결과 인재 양성, 취업이나 창업 생태계 구축 등 지역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는 취지에서 신설됐습니다. 의사로 성장할 지방의 의료 인력이 수도권으로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한 내용의 지방대 육성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김원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대와 지역 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보면 의료 분야에서 지역 인재 선발을 통해 입학한 학생의 취업 현황을 교육부 장관이 5년마다 실태 조사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또한 실태 조사 결과가 보건의료 인력 종합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김 의원은 지방의 극심한 의사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국내산 양파 가격이 높다는 이유로 수입 물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에 대해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최근 기획재정부가 저관세 양파 수입 물량을 현행 2만여 톤에서 4만여 톤까지 2배 정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며 그대로 개정안이 확정되면 앞으로 2만여 톤의 양파를 추가로 수입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5월과 6월 양파 수확기 인건비는 지난 2020년 8만 원에서 올해는 15만 원까지 올랐고 비료값도 폭등한 만큼 현장에서는 생산비도 건지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양파 수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양제철소가 정비자회사 설립을 앞두고 지역 소상공인들과 소통에 나서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지난달 26일부터 소상공인들의 자회사 설립에 대한 우려와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간담회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포스코는 협력업체 직원들을 자회사 직원으로 고용하고 기존 업체는 자회사와 다시 계약하거나 자회사의 일원이 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